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75편으로 그 성숙도 종합편을 좀 따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성숙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좀 더 이번 시간에는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서 좀 성숙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기업은 성공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또 생존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 실패를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은 최고 경영자들의 능력이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 얼마 전부터는 이러한 성숙도를 가지고 과연 그 조직이 그러한 일을 수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대한 그 성숙도 관련돼서 많은 연구가 최근에 진행돼서 오늘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숙도에 대한 그 연구의 시초는 그 1980년도 후반 그 왓츠 험프리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에게는 CMMI나 CMM,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그 미국의 그 생산성 및 품질 협회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그 자기 회원사의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프로세스 성숙도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확한 업무 계획으로 인한 과연 그러니까 업무 계획이 부정확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업무에 과중한 부담은 없는지 또 그냥 필요 이상의 재작업이 좀 많은 건지 그 다음에 유사한 업무 간에 과연 처리가 일관성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측정 및 데이터 활동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개선 접근 방법이나 솔루션에 대한 부족 그 다음에 과연 자동화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식시그마 활동이나 BPR 등과 같은 개선 활동의 이러한 부분이 어떤 중복도에 같은 그러한 문제 이러한 그 좀 구체적인 그러한 분야까지 요즘에 성숙도 그 모델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 보면 어떤 조직인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조직인지 그 다음에 과연 그러한 조직 문화, 기업의 조직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숙도 모델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그 성숙도 모델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여기 보면 GPMM이라는 그 제네릭 프로세스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제일 최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MM이 조직이 가진 프로세스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또 그러한 관련 그 개선에 대한 효과를 그 평가하고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바로 GPMM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개 다양한 레벨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1단계에 있을 때부터 레벨 5단계까지 프로세스의 퍼포먼스 레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레벨 1, 2였을 경우 일을 했을 때 이만큼 이제 그 분산이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량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비해서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르게 이제 제품 생산이 돼서 결국 그 품질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산성의 문제라든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의 문제라는 이런 쪽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그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조직의 전략을 종전보다 훨씬 더 성공으로 이제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개선을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성숙도 수준으로 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성숙도에 대한 그 레벨이 이제 바로 레벨 1에는 이제 조직 같은 경우 기본에 집중하고 기본 개념, 교육 및 간단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공률과 관련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레벨 1은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인의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전문 지식에 의존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레벨 1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프로세스를 공식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그런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실시했을 때 우리가 레벨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성공률은 한 35에서 한 4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레벨 2에서는 많은 변동성이 이제 우리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정관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후관리적인 대응이 바로 이 레벨 2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레벨 3인데 레벨 3는 일단 이거는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요거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팀워크, 그 다음에 요 일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면 레벨 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의 성공률은 한 70에서 80%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로세스가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앞서서 제가 정성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정량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뭐를 하냐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추세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10%만큼 계획보다 못했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수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 팀들이 구성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추이 분석이라든가 어떤 데이터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이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돼서 대개 레벨 4부터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100%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는 이제 이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측정 기준을 가져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수익도 창출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게 바로 레벨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5에 도달하면 다시 목표가 수정이 되면 현재 레벨 수준이 다시 레벨 2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정의해 나가는 그런 그 순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숙도의 우리가 진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숙도라는 거는 현재의 수준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목표, 그러니까 레벨 3 정도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뭘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레벨까지 측정을 해서 기업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공헌하고 이바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자꾸 그 기업 같은 데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찾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깨비 방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엄밀하게 말해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벨 1, 2, 3, 4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떤 게 지금 얘기되고 있냐면, 여기 레벨 1, 2는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레벨 4, 5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LPT, Low Performance Team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High Performance Tea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주로 요즘 최근에는 경영학에서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 능력이라든가 재능에 대한 그런 관리 영역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달성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업무를 하더라도 하이 퍼포먼스 팀이 하는 거하고 로우 퍼포먼스 팀이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여기 예산이 뭐 20% 정도,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달성률이 지연이 한 40%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이 PMI의 그 PwC 그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서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PMM 모델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죠. 97년 뭐 버클리 모델도 있고, 해롤드 커즈너의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켄트 크로포드의 PM 솔루션사의 PMMM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PMI의 OPM3가 있고, 영국 OGC의 이제 P3M3가 있는데, 뭐 여기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우리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고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레벨 1은 어떻게 정의하고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를 우리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거에서 실제 업무를 적용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다양한 그 모델들이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럴드 힐이라는 사람이 PMO를 이제 5단계로 해가지고 그 1단계를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오피스, 그 다음에 2단계를 이제 베이직 PMO, 3단계를 이제 스탠다드 PMO, 4단계를 어드밴스드 PMO, 5단계를 이제 센터 오브 엑셀런스를 해가지고 여기 뭐 다양한 특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GPMM처럼 여기도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15에서 25, 베이직 PMO는 30에서 40, 스탠다드 PMO는 70에서 80,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PMO는 100, 그죠?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아랫부분은 이게 이제 조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중간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작성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